안녕하세요. 박연미의 10미닛 박연미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도 새롭게 시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분주한 하루였습니다. 방금 저녁 뉴스까지 마치고 이제 퇴근을 해서 오늘 하루 있었던 것 중에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뉴스들 점검을 하고 넘어갈까 해요. 오늘 저희 프로그램 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10미닛 구독하시는데 목돈 연구소도 와주신다 이런 분들 많으셨거든요. 내일도 손에 손잡고 와주세요. 아니면 유튜브로 다시 보기 팟빵도 있고요. 매일 오전 11시 103.5MHz SBS 라디오 목돈 연구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69시간 제도, 요거 어떻게 달라진다는 뜻인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작년에 정부가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는 그 근로시간 변경 관련한 논의기구를 하나 만들었다고 하긴 뭐하네요. 그 연구회를 통해서 노동시장을 어떻게 바꾸고자 하는 초안을 받은 게 있습니다. 당시에 정부는 이건 그냥 일종의 전문가들 권고안이고 어떻게 바꿔나갈지는 하면서 결정할 거다. 가감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제가 여러 방송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전문가 그룹에서 그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방향의 시장 개편안을 내놨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수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이 3월 6일인 오늘 정부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냐? 일단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주 52시간 제도죠.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 40시간. 여기에 주 최대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허용해서 52시간 동안 근무하게 하는 제도인데 이게 도입된 지 사실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하고 그 재계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이게 유예가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이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제도가 또 한 번 달라질 것 같아요. 종전에는 주 52시간제를 어기면 근로기준법상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사장님을 처벌한다 이런 뜻인데 이걸 어떻게 바꾸자는 뜻이냐면 평균을 내는 기간을 넉넉하게 하자.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혹은 연단위로.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바꿔나간다는 뜻이냐. 뭐 이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특정한 한 주 동안 30시간만 일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이 52시간에 훨씬 못 미쳤던 요 나머지를 채워서 붙여서 더 길게 일할 수 있게 한다. 52, 2주 동안 맞춰야 되는 걸 한 달 단위로 해서 뭐 30시간, 그 다음 주는 뭐 그보다 훨씬 많은 시간 이런 식으로 늘리거나 줄여서 좀 더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 룸을 주자는 건데 이게 이렇게 되면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간다면요. 분기에 근무 시간이 156시간까지, 반기는 최대 연장 근로 312시간까지, 연 단위로 넘어간다면 최대 624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이걸 풀로 채우면 사람이 너무 피곤해지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몰아서 쉬고 몰아서 일한다고 기계처럼 회복되는 게 아니니까 분기 단위로는 140시간까지, 반기로는 250시간까지, 연 단위로는 440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허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주 최대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이냐면 종전에는 아무리 길게 일해도 주 52시간, 그런데 앞으로는 주 최대 69시간까지도 사업자가 일을 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 69시간 제도가 어떻게 가능하냐? 이걸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근로기준법상 우리가 근로자가 퇴근한 이후에 아무리 짧아도 11시간은 연속해서 쉬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량으로 따져서 11시간 말고요. 쭉 붙여서 11시간은 최소한 쉬어야 한다. 그리고 4시간 동안 일을 했다면 적어도 30분의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 즉
하루에 아무리 길게 일해도 이 사람이 쉬어야 하는 시간은 12시간 30분은 보장이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근무 시간은 아무리 길어도 11시간 반을 넘을 수 없다는 뜻이죠. 주를 7일로 봤을 때 하루는 완전히 쉬는 날이다. 그러면 6일 동안 11시간 30분씩 일한다. 라면 69시간이 가능하잖아요. 이 69시간까지 가능한 52시간 제도의 69시간화는 이런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몇 가지 고민들이 있죠. 오늘 당장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나온 성명 이야기들처럼 이거는 압축노동, 장기노동이 가능한 방식이어서 이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요. 이게 제도권에서 근로시간을 저축계좌처럼 저금했다가 본인의 원래 연차에 붙여서 장기로 쉬면 근로자들도 좀 더 길게 쉴 수 있고 예측 가능하고 뭐 여행을 또 장기로 떠날 수도 있고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재계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연장 근로를 휴가로 적립을 한다. 가급적이면 이 비용이 들어가는 대신 휴가로 소진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데다가 연차에 더해서 안식월 가듯이 장기 휴가를 허용한다라고 하지만 한 달씩 휴가 간다고 하면 어느 회사가 좋아할까요? 저는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 연차라는 건 뭐 1년의 근속 연수에 따라서 뭐 일주일, 뭐 20일 이렇게 근속 연수에 따라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사실 휴가라는 게 법이 정한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쌓고 서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미안한 마음 가지고 가게 되고 길게 간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내 휴가 소진하는데도 눈치 보게 되는 게 현실인데 이게 안식월처럼 장기 휴가로 쓸 수 있을 거냐? 또 한 가지 휴게 시간 선택권이라는 게 생긴대요.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그 4시간에 30분씩은 휴게 시간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다 포함이 되겠죠. 휴게 시간을 굳이 30분 써야 되면 이 사람 퇴근이 오히려 늦어지는 거 아니냐. 4시간이면 그냥 본인이 저는 휴게 시간 필요 없어요. 면제 신청한 다음에 바로 퇴근할 수 있게 하자. 일단 제도상으로는 그럴듯한데 이게 혹여 우리가 파트타이머나 아니면 그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이 4시간 일하고 마땅히 30분 쉬어야 되는데 너 이제 퇴근하니까 요거 조금만 정리해줘 해서 그 30분을 뺏기게 될까봐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해요. 또 한 가지는 전업종에서 정산기간을 석 달, 연구개발 업종이라면 정산기간을 6개월로 해서 근로시간 전체 평균 내는 기간을 좀 넓게 두겠다. 탄력적으로 두겠다. 평균만 맞추면 된다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건데 뭐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주 4일에 5일치를 몰아서 노동을 하고 이 사람이 3일을 쉬면 노동자도 나쁘지 않은 거 아니냐. 혹은 시차 출근을 하는 것도 허용되면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도 없는 제도는 아닙니다. 2021년에 도입률이 이미 6.2%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냐. 그리고 여기에서 몰아서 일하고 사람이 충분히 쉬었다는 느낌을 받고 다시 일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게 물론 입법 과정에서 아마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게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는 게 없을지 굉장히 깐깐하게 들여다봐야 될 게 많다고 보거든요. 52시간 제도가 도입이 되었지만 아직도 영세 사업장은 장기노동, 압축노동 하는 곳들이 있어서 70년 동안 이 주단위 근로제가 유지가 되었던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시간 변경은 우리 삶에 영향을 정말 크게 주는 부분인 만큼 저도 꼼꼼하게 리뷰하고 어떻게 하면 일반 시민들의 복리후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개편안이 나올 수 있을지 더 들여다볼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SBS 목돈연구소에서 만나요.